지금 다른 김 차장님이라고 셋째를 출산하셔서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은 총 저는 출국전을 담당하고,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호스트 가정과 생활, 미국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저희가 쉬는 시간 사이사이 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차장님이 열심히 첫 인트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미국 기본 지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이가 몇 세일까요? 법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있었을 때 이모 집에 잠깐 있었는데 이모가 이불 빨래를 해야 된다고 빨래방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국에 잠시 들려야 된다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나중에 쓰레기 봉투 사야 된다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집에 있고 싶은데 자꾸 데려가시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이가 몇 세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높습니다. 13세? 비슷합니다. 뭐요? 14세? 조금 다르러. 맞습니다. 12세. 예영이가 오늘 아주 전력 질주하고 있네요. 문화상품권. 예전에는 많이 강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평균적으로 만 12세고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어요. 주별 룰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한국 나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시면 되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집에 혼자 있다. 근데 내가 옆집인데 혼자 있는 걸 알고 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경찰서에 가게 돼요. 그리고 진술을 해야 되고 이래야죠. 근데 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여기 차에 있어. 엄마 여기 잠깐 갔다 올게. 안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다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안 되지만 기본적인 법이고요. 다음은 미국 식당에서 식사 후 팁은 얼마 정도를 내야 할까요? 10%일까요? 15%일까요? 확실하게 정답으로 외쳐주세요. 아닙니다. 6%요? 5%요? 5% 너무 짠데요? 18%요? 조금 전에 답이 나왔었어요. 15%. 서윤.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15%면 굉장히 좀 큰 비중인데, 기본적으로 15% 정도는 내줘야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자기 재량에 맞게 내는 거지만, 아주 서비스에 만족했다 하고 나는 오늘 기분을 좀 내고 싶다 하면 25%, 30%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고, 웨이트리스가 너무 성의 없었고 나는 밥 먹는데 기분이 나빴다 하면 아예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근데 보통 15%니까 친구들도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게 되면 팁은 꼭 예의라는 거. 왜냐면 웨이트리스랑 웨이터들은 따로 저희 알바생들처럼 월급을 받지 않아요. 팁을 받는 게 전부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인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상품권은 안 달려있지만 기본적인 친구들의 지식을 위해서. 미국 과학 선생님 성함이 만약에 티ffany 라이트예요. 사실 여기 AHLI 재단 대표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티ffany 라이트인데 이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교실에 있어. 선생님을 부르고 싶어. 선생님,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여기 중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현이 알 것 같은데? 보여. 그렇죠. 미세스나 미스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다. 그럼 미스터. 여자 선생님, 미스나 미세스인데 결혼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센스예요. 결혼을 했으면 미세스, 안 했으면 미스.
모르겠으면 무조건 미스. 미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서 teacher 이렇게 부르면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쟤는 뭐지? 그래서 선생님 성함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일단 저는 출국 준비부터 해서 항공권, 그리고 출국 후에, 그리고 기타 사항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출국 준비를 시작할 건데요. 한국 학교 정리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비자 인터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출국 짐 싸기, 그리고 미국 입국할 때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20 같은 중요한 서류 저희가 한 번씩 검토를 해볼게요. 오늘 받으신 오리엔테이션 파일, 이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노란색 파일 다 받으셨죠? 이 친구들이 출국할 때 파일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안에 중요한 서류 다 넣어서. 근데 보시면 안에 스프링 제본이 된 파일이 하나 있죠. 이거는 학생이랑 어머님 두 분 다 보시고 한국에 놔두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너무 크니까 미국에 갈 때는 소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이것만 갖고 가면 돼요. 여기 안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요? 전화하면 그거 32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학교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중학교는 학적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출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단 결석이 되고 자동적으로 유예 처리가 돼요. 그래서 2월 봄학기 학생들이니까 2월이나 3월 중에서 정원후에 관리자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따로 해주셔야 될 거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61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예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자퇴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친구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 어머님이 따로 학교 방문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것도 실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 미국 비자 인터뷰 지금 재원이 학생은 비자를 어제 받았어요. 그죠? 서류 다 제출하고 어제 집으로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학생들 다 불러서 인터뷰 교육까지 하고 그날 바로 대사관에 보내고 이런 중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이제 안 보겠다고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친구들이 편하게 서류만 제출하고 비자는 집으로 받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되었고요. 이거는 딱 올해 말일까지만 시행이 돼서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JMF 학업 목적인 경우의 비자들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대사관에 가셔야 돼요. 지금 예영이 같은 경우도 오늘 서류 제출해줬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담당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시니까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입국할 때 중요한 서류가 당연히 여권을 가져가야겠죠. 여권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권에는 항상 학생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거라는 거. 이게 서명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봐주시고 선생님들도 체크해 주시지만 더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따로 종이에 오지 않고 여권 안에 도장처럼 이렇게 찍혀서 와요. 스티커처럼. 그래서 보시면 기간은 이제 F1 친구들, 사립 친구들이니까 5년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더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버려면 한국에 못 오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만료 후에 60일까지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중에 F1 비자를 받게 되면 사진을 꼭 찍어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내주시고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I-20 입학 허가서예요. 이걸 반드시 원본으로 가져갔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미국이랑 한국에서 협의를 해서 4번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을 받은 친구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4번이고 대신에 이 밑에 보면 학생이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날짜랑. 이게 서명이 없으면 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서명했는지
더블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비자도 받고 아니면 비자 받기 전에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데 항공권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고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짐을 싸볼게요. 이것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데 크게는 학습 준비물이랑 이제 생활 준비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노란색 파일 이렇게 세 개로 보실 수 있고요. 학습 준비물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필요한 거, 노트 같은 거는 사실 현지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 거 쓰는 거 비슷한 거 쓰는 게 더 좋고 한국 필기구 일제 한국 거가 필기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만약에 나중에 선물하고 싶다 하면 한국 볼펜 아니면 뭐 연필 같은 거 가져가셔도 좋고요. 지금은 코로나 정상 등교는 하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있다면 노트북 가져가고 웬만한 고등학교는 모든 과제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고 옷 같은 경우는 호스트 분께 이제 메일이나 이제 소통하면서 미리 여쭤보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모든 옷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지 기후 정도만 확인하고 이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랑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안 입기 때문에 가서 현지에서 사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친구들이 가져가서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옷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미국에서 사는 걸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미국엔 홀리데이가 되게 많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크리스마스, 뉴 이어, 4월에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 뭐가 좀 인기가 많을까요? 친구들한테. 역시 친구들은 먹을 거죠. 그래서 한국 과자나 마이쮸, 새콤달콤 이런 거 엄청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꼭 크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으니까 마이쮸 많이 챙겨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학용품 같은 거 위생용품 개인적으로 챙겨 가시고요. 비상약, 개인약품. 만약에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이다 하시면 의사분께 여쭤봐서 조금 넉넉하게 미리 받고 영문으로 된 처방전도 갖고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서 병원에서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따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 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고가품은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분실 위험도 있고 하고 미국은 어댑터가 다르죠. 저희는 동그랗게 두 개가 있지만 미국은 11자로 돼 있어요. 빼빼로처럼. 그래서 만약에 한국 드라이기 가져갈 필요 없지만 한국 제품 뭐 가져갈 게 있다 하면 변환 어댑터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자료인데 갖고 가도 되는 거는 옛날에는 전자사전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뭐 미국 관련된 서적, 교과서, 뭐 단어장, 책가방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미적분 수학 문제집, 고등학교 교과서, 수능 대비 N 천재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냐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선행학습도 중요하고 한국 교육도 따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호스트 부모님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호스트 부모님이 생각하시기를 얘는 미국에 왜 왔지? 그리고 미국 수업이 지금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좀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얘는 벌써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가 충분하게 못 해주고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럴 경우는 없지만 꼭 해야 된다. 미리 얘기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랑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런 센스는 있어야 된다는 점. 미적분학 책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자, 호스트 선물을 줘야 될 경우에는 손편지가 최고입니다. 내가 너 영어 좀 어눌하고 문법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손편지가 일단 최고고 학용품
그리고 호스트 부모님들이 저희 경험상 제일 좋아하셨던 거는 한국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티파니다 하면 티파니 한글로 써져 있는 도장 새겨서 가져가신 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한국 문화 소개할 수 있는 자개가 박힌 뭐 보석함, 작은 보석함, 아니면 수로 놓아진 뭐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냄새나는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어. 먹고 싶을 수 있죠.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것도 호스트 부모님이랑 먼저 얘기하면 됩니다. 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너가 먹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너무 매울 수도 있다. 근데 조금 양해해 달라. 아니면 같이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자세도 좋고요. 저희는 모르지만 신라면 같은 경우에 외국 이걸 처음 맡아보는 사람들이 기침을 해요. 그 냄새에. 그 매운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유럽 갔었을 때 공영 부엌에서 신라면을 끓였는데 거기 있던 모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오픈 더 윈도우 하면서 다 창문 열고 알고 봤더니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저 음식은.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호스 선물 조금 구하기 인사동도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좀 저희가 많이 애용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샵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품질도 되게 괜찮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홈스테이 선물 이렇게 분류도 다 되어 있고 가격대별로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만 아니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 오브 코리아입니다. 이것도 사실 실전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요. 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떠나야겠죠? 항공권 준비하고 어떻게 타는지, 공항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엄마 없이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려면 일단 합격을 해야 돼요. 비자 합격을 하고 왕복 항공권을 예약을 하는데요. 언제 출발할지, 어느 공항으로 갈지, 언제 돌아올지는 담당 선생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약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가 화요일에 시작한다 하면은 그 전에 주말에 도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호스트 부모님들도 이제 직업이 있으실 수 있고 바쁘시니까 웬만하면 주말에 도착해서 픽업을 나오실 수 있는 날짜로 하는 게 좋고요. 담당 선생님이랑 재단 통해서 컨펌을 하게 되고 날짜가 픽스가 되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도로 하면 사실 돌아올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고 더 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런 의식이 투철해요.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난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고, 공항에서도 신원 절차가 엄청 간소화돼요. 너 편도야. 너 뭐야? 이런 것보다 얘는 한국에 돌아갈 아이구나. 딱 증명이 되죠. 그리고 사실 편도 항공권 2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왕복 항공권 구매하시는 게. 그래서 만약에 돌아올 날짜가 변경이 됐다 하면은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시고 변경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왕복 항공권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화물은 대체적으로 모든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23kg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너무 큰 가방 말고 그냥 이민 가방 정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분실 시 대비해서 꼬리표를 가방에 다는데 주소를 호스트 집 주소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찾아서 호스트 집으로 도착하니까요. 그래서 호스트 주소 적고, 델타 에어라인이랑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원래 2개씩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1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너무 크지 않고 옷도 그냥 간소화해서 딱 적당히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UM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Unaccompanied minor이라고 해서 어린이 혼자 여행할 경우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도착하는 공항
등록된 가디언한테 손을 넘겨줄 때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비행기에서도 물론 같이 앉고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서비스인데 모든 항공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미국 가는 비행기는 만 15세 미만은 필수입니다. 이걸 안 하면 탈 수 없어요. 어린이 혼자.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다 나이가 다 넘은 것 같은데 예별이는 UM 서비스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신청하냐면 따로 미리 해 주셔야 될 건 없고 출국하는 날 카운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네. 자, 짐을 다 싸고 출입국 전날에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게 항공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시간이 1시간 당겨질 수도 있고 다음 날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근데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근데 책임은 승객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혼자 갈 때 그런 불안함이 너무 컸어서 매 시간별로 확인했어요. 계속 새로 고침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항공권이 변동이 됐는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연락을 하시고 출국 전 비행기 시간, 번호의 변동 확인은 승객의 의무입니다. 이거 챙겨주지 않아요, 따로. 그래서 미확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이익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는 적어도 3시간 전에, 탑승 시간 3시간 전 도착하시고 거기서 차라리 2시간 기다리는 게 낫죠. 시간 이렇게 쫓기면서 달려서 가는 것보다. 그리고 탑승구 게이트 앞에는 늦어도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탑승구 게이트가 한국에서는 잘 없는데 환승하는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탑승구 게이트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2번에서 타는 거야. 2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승무원도 없고 시간이 됐는데 문이 안 열려요.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사인보드나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도착 후에 물어보고 승무원한테 이거 어디 가는 비행기 맞아요? 근데 물어보는 걸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친구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안 물어보고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물어보고 게이트 바뀌는 것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매를 하시면 이 티켓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이름이랑 성별 적혀 있고 비행기 편명, 항공사 예약번호 있고 수화물 몇 개 가져갈 수 있는지도 이 티켓에 항상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유 시간이 만약에 경유를 해야 된다면 3시간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원래 처음 탄 비행기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4시간이 오버가 돼서 저희가 5분이 남은 거예요. 다음 비행기까지. 그래서 엄청 뛰었는데 다행히 그 비행기 갈아타는 승객이 많아서 그 비행기가 조금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뛰어갔었는데 그래서 경유 시간 넉넉하게 해서 30분, 1시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해주시고 이름 옆에 아까 Mrs. Tiffany Wright, Mrs. Wright 한 것처럼 MS, MR, MRS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서 난 여잔데 MR이라고 돼 있다. 그럼 전화해야 돼. 이거 바꿔달라고. 안 그러면 출입국 심사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 티켓은 요즘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으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주자주 확인해 주세요. 부킹 넘버 나의 여행이랑 항공사 예약 번호 누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 환승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땅은 처음 밟았어요. 그때 미국 입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미국 도착한 첫 위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랑 비행기 같이 탄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에 가면 돼요. 그냥 가서 줄 서서 앞에 뭐 하나 보고 하면 이렇게 생긴 영문처럼 생기신 분이 인터뷰처럼 몇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서연아. 왜 왔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난 공부하러 왔어요. 한 질문 저는 한 7개까지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고 왜 왔어? 너 어디로 가? 누가 데리러 나와? 언제 돌아갈 거야? 여기서 뭐뭐뭐 하고 싶어.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과정은 이 사람이
여건상 이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랑 미국이니까 이 사람 어느 정도 있다가 돌아갈 건지 저는 그것만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대답 잘 해주시고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라서 하고 여기다 지문 찍어 여권차 보여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줄 서서 잘 하시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입국 심사는 미국에 도착하는 첫 공항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노란색 파일만 잘 챙겨서 가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빼놨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더블 체크하는 거 하고 환승하는 공항에서 짐을 사실 다시 찾아요 보통. 도착지에서 받으면 좋지만 환승지에서도 갈아탈 때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 짐 붙였던 짐 다시 찾고 다행히 다시 붙이는 데가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모르면 재원 어떻게 한다고?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터미널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짐을 붙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 철도를 탈 수도 있고 잘 물어보고 타면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놓쳤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황하지 말고 이미 놓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뛰어가지 말고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래서 저렇게 해서 못 탔어요. 그러면 보통은 새로운 티켓 그 다음 비행기를 똑같은 도착지 가는 그 다음 비행기를 끊어주긴 하는데 우선 엄마한테 전화하고 밝은미래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항공사 카운터에다 전화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처 공항 그 자는 곳이 있어요. 거기나 근처 그 호텔에서 묵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한 친구는 없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황하지 않게 실전 가이드북 25페이지에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출국을 했어요. 그럼 핸드폰을 써야겠죠? 유심을 가져가면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정지하거나 해지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속에 있는 유심을 제거하고 공기계나 지금 핸드폰을 가져가면 되고요. 미국에 딱 도착을 해서 내가 준비한 유심을 끼우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되면 껐다 켰다를 여러 번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민이에요. 자제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면 미국 유학의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엄청 바빠요. 핸드폰 쓸 시간 없고 curricular activities 하면서 너무 바빠. 운동했어. 친구들 만나서 집에 와서 밥 먹었어. 핸드폰. 그러면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가고 늦게 자죠. 그 다음날 미국은 학교가 일찍 시작하는데 못 일어나요. 피곤해. 호스트 엄마 아빠랑 얘기할 시간 없어. 자야 돼. 핸드폰 해야 돼. 이게 bad cycle. 그쵸? 그래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시고 교환학생 중 한 명이 머리를 써서 핸드폰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호스트 부모님이랑 엄마랑 이제 동의하에 9시 이후로는 핸드폰을 반납하겠다. 부엌에 놓고 갈게요. 아주 잘했어요. 방에 가서 핸드폰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SNS 하고 비상시로 가져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거면 아예 안 가져가는 게 낫다. 호스트 부모님도 어차피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 자제할 그런 능력이 없다. 난 자신 없다. 하면 선전포고를 하면 돼요. 난 9시에 두고 갈게요. 전 저 자신을 못 믿어요. 하면은 이걸 호스트 부모님이 나쁘게 보실까요? 전혀 아니죠. 얘는 혼자서도 이렇게 리밋을 두고 잘 하는구나. 기특해 하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잘 확인하시고 친구들 용돈 주실 때는 첫 달은 좀 지출이 많을 수 있어요. 학교 준비물부터 해서 필요한 옷까지 이런 거 사게 돼서 첫 달은 한 600불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 100달러 6장짜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50달러 4장 뭐 소액권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미국에서 돈 쓸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비상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첫 달만 600불 정도 붙여주시고
그 이후로는 용돈은 한 300불 정도?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쓸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으면 더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300불만 늘 맞춰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 현금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체크카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거래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신용카드 기능을 없앤 해외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종류별로 혜택별로 찾아서 편하신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에다가 부모님이 일정량의 돈을 넣으시고 그 돈은 친구들이 미국에서 카드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신용카드 옵션은 절대적으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세세하게는 실전 가이드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천천히 같이 앉아서 쭉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이 지금 두 군데로 갈려 있는데 ICS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가입을 해줘요. 재단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권까지 준비가 되면 이렇게 보험증을 보내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달해 줄 텐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도 되고 종이를 갖고 병원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100%는 적용이 잘 안 되고요. 자기 부담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참하고 만약에 우린 이런 보험 몰라. 안 해줄 거야.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선은 치료를 받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나중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AHLI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을 들으셔야 돼서 보통은 저희가 동부화재를 추천을 드려요. 유학생 보험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연락 이미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장기간 한 10개월 정도 되시고, 여기 부장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부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 증권 받으시면 저희한테도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보험을 안 받아주는 병원이 있다 하면은 우선 치료 먼저 하고 영수증이나 등등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는 병원에 가서 보험증 보여주고 치료받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뭐 진단서나 영수증, 처방전 이런 거 미리 저희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거나 하면 반드시 밝은 미래 선생님한테 먼저 알리기. 사고가 나도 네 이것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 선생님들 번호인데요. 지금 핸드폰 번호 모르시면 받아 적어주시고 자, 이제 파일을 한번 같이 고트를 해볼게요. 자, 여시면 맨 첫 장에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붙여드렸어요. 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체크가 안 돼 있다. 비행기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권 사본은 선생님들이 다 넣어주셨을 거예요. 체크 하나씩 하시고 옆에 출국 오리엔테이션 참가 필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단별로 다르게 생겼는데 지금 꺼내서 한번 작성해서 담당 선생님들께 제출할게요. 펜 필요하신 분? 고양이 펜 있어.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2월 11일이고요. 성 먼저, 그 다음에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재단에서도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재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12월 11일 2021년 네, 4번이고 예영이가 밑에 서명해야 돼요. 네네. 서명을 딱 이거 아까 한 게 이게 서명.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적으신 다음에 이거는 하단에 보시면은 서명 그 이전에 저희가 전자문서로 받은 거라서 여기다 서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종이도 다르거든요. 네네. 네. 궁금해? 헷갈리지? 연예인 사인하듯이 사인. 거기는 선생님이 그걸 지워줄게, 화이트. 적었어? 됐어? 잘 적으셨으면은 제 청각기증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책자가 있을 거예요. 이건 친구들이 꼭 여기 파일에 끼워서 가면 더 안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가져가시고 실전 가이드북. 그 다음으로 가시면 여권 사본, 비자 사본, I-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사본은 선생님들이 넣어주셨을 것 같은데 비자도 나중에 받게 되면 파일로 뽑아서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뽑아서 넣고 I-20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원본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원본 받은 친구 어차피 없으니까 4번으로. 근데 대신에 그 밑에 학생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건강정보. 친구들 백신 다 맞았죠? 아직 안 맞았다. 네네. 네, 출국 전에 2차까지 다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다 맞으면 백신 접종서 넣어주시고 음성 확인서가 저희가 한국에 원래 72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출국 하루 전 검사 결과만 유효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24시간은 아니고 그냥 달력 날짜로 하루 전 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8일 출국이다. 그럼 27일 날짜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영문으로 받아서 여기에 꼭 끼워 주시고요. 알겠죠? 이거 없으면은 한국 공항에서도 출국 못 합니다. 네. 하고 네. 출국 이틀 전에 검사해서 네. 출국 하루 전에 결과 받아요. 그 검사 결과 나오는 날짜 말고 검사를 한 날짜가 그 전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 그 PCR 검사가 보통 이틀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원 검사를 추천드리는데 항원 검사는 이제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자가 키트 하는 그 방법이 항원 검사예요. 근데 그 방법도 괜찮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루 안에 나오거든요. 빠르면 6시간 안에 나오니까 항원 검사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증명서 그 병원에서 받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가키트랑 똑같지만 병원에서 해주셔야 돼요. 네, 증명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보건소에서도 해주는데 그 서류를 발급해주진 않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꼭. 네? 네, 영문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자면은 요즘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내가 이제 출국하는 시간보다 훨씬 조금 일찍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PCR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일날 이제 몇 시간 후에 결과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뭐 3일이나 돼가지고 근처 병원에서 많이 했지만은 요번에 지금 저번 주부터 미국에서 하루로 단축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는 인천공항 그 PCR 검사를 많이 이용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시에 여는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만 한번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인천공항에서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근처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미리 전화를 하셔서 영문서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서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비행기 타서 친구들이 작성해야 하는 건데 너무 놀랄까봐 저희가 미리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나는 내가 접종을 완료했고 비행기 타기 24시간 전에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더라. 나는 입국해도 문제 없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체크를 잘 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테스트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국 일자로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오늘 썼다가 나는 코로나 음성 결과 어제 받았어. 근데 날짜가 오늘 날짜예요. 그럼 안 되니까 출국 날짜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체크해야 될 건 사실 많이 없고 잘 보시면 첫 번째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백신 맞았어. 오케이. 나는 코로나 검사 음성이야. 오케이. 두 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제 학생 중 교환 학생 중 한 명한테는 이걸 전부 해석하라고 숙제를 시켰어요. 중요한 서류고 나중에 비행기 타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만약에 비행기 타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승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이것도 필수 서류입니다. 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체 검사 저희가 다 넣어드렸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장에는 학교 최종 성적표. 미국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지, 한국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번 학기에 들을 과목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종 성적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왕복 항공권 예매하시면 출력해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트 정보랑 보험 자료 또 받으시는 대로 출력하셔서 꼭 넣어서 빈 종이가 없도록, 그러니까 빈 칸이 없도록 만들어서 파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출국 준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